신문에선 알려주지 않는, 메인 뉴스에선 다루지 않는 궁금한 뒷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정치 TMI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6.3 지방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 사령부가 사보노열이 됐고, 보수의 심장, 개구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등판을 하면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선거 채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압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여야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선거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오늘 TMI에서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반가운 분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네. 미남클럽의 윤태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남클럽의 또 윤태곤 실장님과 황영준 기자님께서 미남클럽.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고 또 지선 앞두고 바쁘시죠? 솔직히 그렇게 바쁘지는 않고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서울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끝까지 봐야 안다라는 흔한 말도 안 나오는 선거다. 원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뭔가 벌써 끝난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이제 롯데 자이언츠 팬인데 저희는 꼭 우리 팀이 우승해야 되냐 이런 거보다는 올해는 이 신인 선수가 잘하는구나. 내년엔 이 사람이 잘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걸 또 중심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도 그런 중심으로 보신다면은 볼 게 많습니다.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 한 명만 좀 찝어주신다면? 추미애 후보. 추미애 후보? 어떤 이유로? 정치인들을 보면요. 이 사람은 국회의원 스타일이다. 국회의원 중에서도 뭐 원내대표 스타일이다, 당대표 스타일이다. 조금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추미애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라 할 공격형인 거죠. 행정형이라기보다는. 근데 이분이 이제 경기도지사가 되나? 되면은 과연 그 도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까? 저는 정말로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본격적으로 저희가 지선을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가 코앞인 상황인데도 공천 난맥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천을 주도했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했고요.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수습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좀 잘 수습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 선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원점으로 들어간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만 낭비한 꼴이 좀 됐고 정작 본인은 사퇴하고 나서 전남 광주 특별시장 출마한다고 하니까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아무튼 그 박덕흠 위원장 하면은 생각나는 게 정진석 전 비서실장 사돈이라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또 한 가지 찜찜한 게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박수현 의원이 충남도지사 최종 후보가 되면 그 지역구가 비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박 의원하고 정 전 실장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계속 혈투를 벌이면서 지역구 의원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 전 실장이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을 받으면 이를 위한 공관위원장 인선이 아니었냐 이러면서 좀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 전 실장은 지금 내란 특검에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윤호개인 찐윤 복귀 뭐 이런 것 때문에 당 안팎에서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박덕흠이라는 분은 시끄러운 분은 아니에요. 말수도 적고 방송, 언론 이런 데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분이래가지고 지금 황 차장이 쭉 말씀해 주신 그런 이제 리스크 요인들이 있는데 잘 드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정현 위원장은 뭐 이제 야당 있고 방송 나오고 나 흔들러 왔다 막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박덕흠이라는 분은 개인으로 본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의 범주류? 한때는 언더 친윤이라 불리기도 하고 한때는 뭐 중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누구냐라고 하면은 말하기가 어렵지만은 쭉 깔려있는 그런 분들. 최근에 보면은 울산시장 경선을 앞두고 뭐 박성민 의원이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 이런 지역 보도가 나오던데 그런 분들도 방송이나 언론에 절대 안 나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대표 선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덕흠 그 위원장이 앞으로 움직일 것은 박덕흠 개인의 뭔가 기획이라든지 소신이라기보다는 범주류의 공감대를 표현하는 인물일 거예요. 이진숙 위원장도 계속해서 이제 뉴스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장도혁 대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한테 국회로 돌아와서 싸워달라 뭐 이렇게 공개 요청을 했거든요. 이 전 위원장을 사실상 이제 대구시장에 공천은 하지 않고 이제 보궐선거에 투입하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 국힘에선 드러내고 있어요. 본인은 어쨌든 기차 떠났다 이런 대구시장만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두 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일단은 원래 처음부터 이제 그쪽으로 공천을 줄 거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의 오판인 것 같더라고요. SNS 글을 보니까 진짜로 국회의원은 안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의지가 되게 강력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글이 전 사실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네. 어느 고등학교에서 정교회장을 뽑는데 교장이 너는 정교회장에 나가지 말고 동아리 회장에 적합하니까 정교회장 선거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학생을 배제하겠다고 하면 이걸 누가 납득하겠냐. 국회의원직을 동아리 회장에 비유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게 좀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그렇죠. 어디가 더 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아까 이제 추미애 의원 이야기하면서 스타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진숙 그 전 위원장은 굳이 따지자면 의원 스타일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어떻게? 단체장 스타일보다는 네. 회장보다는. 방통위원장 하면서도 여당에 맞서는 막 치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고 지금 캠페인도 그런 식이잖아요. 둘 다 그냥 쌈딱이죠. 그러니까 파이터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주호영 의원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무소속 출마를 과연 할 거냐 안 할 거냐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대구시장 컷오프 가처분이 기각이 되셨죠. 그래서 주호영 의원은 항고하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막힐 경우에는 과연 국힘을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까지 감행을 할 것인지. 저는 일단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봤는데 이준숙 위원장을 보니까 네. 이거 섣불리 판단 못하겠다. 이판사판 이거 이판사판이죠. 지금 예측이 어렵겠다 싶어요. 사실 주 의원이 출마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준숙 전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사자구도로 이제 선거가 치러지면 누구 말처럼 김부겸 후보한테 갖다 바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사실 주의원의 정치적 미래도 사실상 끝나는 거고 지역 구민 지지층한테 욕먹죠, 항의도 받겠죠. 그런 상황을 이제 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초반에 사실 강력하게 반발했을 때 기세가 좀 좋았는데 주춤주춤거리면서 기세가 꺾인 게 있는 거고 미래를 보고 접는다. 제가 볼 때 주호영에게 그런 건 없어요. 여기서 미래를 보고 접었을 때 그에게 미래가 있을 것이냐. 아유 감사합니다. 당을 위해서 희생해 주시니까 앞으로 역할을 해 주십니다.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지방선거 이후에 그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이제 보수 재편 과정이 된다고 했을 때 뭐 한 원로로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뭔가를 하겠다. 대구시장뿐만 아니라 라고 하면은 고인 거고 이 꼴 저 꼴 고생하고 뭐 볼 거 있냐 쭉 정리를 하겠다 이면은 접고 고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제 무소속 출마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상황을 좀 볼게요. 우클릭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또 추진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 후보의 그 예방 구상에 대해서 존중한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고요. 과연 민주당이 대구시장 탈환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진도 쳐놓고 군사도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쟁의 결과는 봐야 알지만은 그런 준비는 너무나 차곡차곡 잘하고 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여러 후보들도 그렇고 민주당 후보들도 그렇고 지지층이 무서워서 뭘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게 맞는데 지지층 때문에 못하는 게 있는데 김부겸 후보는 1번 그게 자유롭습니다. 민주당에서 너는 뭐 하고 싶은 대로 네네. 뭐 다 해봐. 이재명 욕만 하지 않는다면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라는 식으로 정권을 준 야전 사령관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부겸이 움직이는 전략은 내가 되게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위대한 사람이다가 아닙니다. 국힘 너무 못하죠. 내가 그래도 싫진 않죠. 거부감을 낮추는 전략이거든요. 김부겸이 이기냐 지냐 제가 여러 반복해 말씀드리지만은 모릅니다. 하지만 김부겸이 만약에 지더라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저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워도 다시 한 번으로 이기는 판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정청래 대표가 광주, 네. 수원 뭐 이렇게 현장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수요일인가 이제 대구를 간대요. 네. 근데 김부겸 후보 캠프에서 안 왔으면 좋겠는데 눈치 없이 온다. 근데 그렇다고 대놓고 뭐 못 오게 할 수는 없고. 장동혁 대표는 대구 언제 가나? 예선 본선 다 거기는 가나? 못 올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제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멕시코 출장 의혹이 불거졌고요. 동행을 했던 직원 논란이 있었고 외유 의혹이 좀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모양새예요. 이걸 선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게 처음에는 이제 김재섭 의원이 스캔들 문제를 제기했다가 지금은 이제 동행한 공무원이 여성인데 문서에 남자로 돼 있다
않는 공문서 위주 이런 쪽으로 초점을 전환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정원호의 김현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실명도 까졌고 그 전에 어떤 일 했는지도 나오고 되게 의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갑질 아닌 갑질처럼 한 것들이 좀 있어서 원하는 산 이제 공무원들이 많고 해서 주변에 뭔가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뭔가 이렇게 좀 생각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불만 정도로 조청하시죠. 원한. 그렇죠. 원한보다는. 그 뒤에는 이제 칸쿤에 이제 놀러 갔냐, 돈을 얼마, 2천 얼마를 썼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정원호 캠프 쪽에서 당시 칸쿤 일정이나 뭐 이런 것들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왜 안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그냥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본인들이 후보가 되면은 그때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이슈나 리스크는 그 자체보다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초반에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일정에 대한 말이 바뀐 거라든지 문서에 대해 가지고 뭐 남자인데 여자가 있었다는데 뭐 도장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등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 자체에 대해서는 매를 한 대 두 대 맞고 가면 되는 건데 본선에 가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웃긴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르는 게 맞지. 그렇죠. 지금 털고 가야죠. 본선에 가면은 더 이제 키워가지고 오 시장은 공격도 해보고 당해보기도 하고 백전노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핸들링을 잘할 건데 정원호라는 사람의 방어력, 역공력 같은 거는 별로 높은 점수를 아직은 못 받고 있는 거죠. 이런 이슈에 대한 대응이 그렇죠. 아직은 좀 스무스하지 않다. 정원호 후보는 지지율이 지금 높지만 단단하진 않잖아요. 차곡차곡 쌓아온 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지층들이 내일처럼 여겨가지고 막 이렇게 싸워줄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조금 팔짱 끼고 보고 있을 것이냐, 그것도 중요한 거죠. 네. 국힘도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과연 승자가 될지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다른 후보들이 뭐 거의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저도 떠오르는 후보가 별로 없어요. 윤희숙 후보 정도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무난하게 오세훈 시장이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민, 윤희숙은 제가 볼 때 국민의힘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상 카드들 중에 한 명이에요. 둘 다 이제 경제적인 마인드랑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고 경제시장이라고 뭐 말할 수 있는 분들인데 정치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낮다 보니까 서울시장을 할 만큼 준비가 돼 있는. 만약에 이 선거가 5시장이 3선 다 끝나고 같이 신인으로 하는 선거다라고 하면은 빡빡 올라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되게 안정적인 시장이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좀 다른 거죠. 두 분이 보시기에 이번 선거 이제 판세를 결정질 단 하나의 결정적인 승부처 꼽아 주신다면? 대구에서 이제 마지막 승부에 나선 김부겸 가장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정계 은퇴 선언도 몇 번 했고 딱히 지금 정치권에서 재개할 그 동력을 못 찾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이번에 대구시장에 당선이 되면 임기가 끝나는 2030년이 딱 대선이 치러지는 해예요. 사실 동서화합 그리고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이 이제 될 거고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면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김 전 총리가 근데 민주당 대선 주자로 부상할 것 같아서 그게 저의 최대 관심입니다. 하나 크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 안 한 것은 재보궐선거. 재보궐. 네. 전국에 이제 산재해 있는 사실 지방선거는 판세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건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선은 좀 이미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은 끝난 게 아니지만 다 끝난 것 같다. 맞아요. 어쨌든 보궐선거까지 포함하면 어쨌든 조국, 한동훈 이런 분들이 이제 국회 입성하느냐 이런 것들이 또 관심이죠. 네, 오늘 또 이렇게 지선의 주요 승부처 결과들을 또 점쳐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아쉽게도 오늘이 정치 TMI 마지막 촬영 날입니다. 마지막 촬영 날에 또 이렇게 실장님 나와 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저도 한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촬영을 진행을 하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고 선배도 이제 6개월 촬영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원래 저희가 이제 10월 10일 날 첫방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6개월 만에 종방을 하게 됐는데 제이 기자랑 이제 인턴 친구들이랑 함께 젊은 세대가 많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어쨌든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정치는 사실 뭔가 미워도 다시 한번 어쩔 때는 정말 꼴도 보기 싫고 특히 요새는 양극화되는 정치가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비판하고 응원하시면서 저는 어쨌든 매주 화요일 10시에 계속 법정 모독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깨알 본인 프로그램도 PR 하시고 거기서 어쨌든 저는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야기를 항상 풀어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선배 오늘 염색까지 이렇게 네. 하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너무 새로 출발하는 마음. 새로 또 출발하는 마음. TMI 막방에 왜 하필. 실장님도 오늘 마지막 방송에 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영광입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 하게 되면 또 한번 네. 모시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